여기 좀 복당인데 특이하다 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잘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, 대학 문화인 것 같습니다. 정각원은 절이죠. 정각원은 절이지만 원래 처음에 만들어진 용도는 이제 승정전 흔적이 두 군데 남아있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이라는 글자가 우리 현판이라고 하잖아요. 그 정각원에 가면은 입구에서 이렇게 위에 써 있잖아요.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 반대로 안쪽에서도 하나가 위에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. 예, 요 부분을 보시면은 이 정각원이 법당의 용도로 사용되기 이전에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이 되었던 흔적이 남아있다. 뭐 이렇게 저도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대만 비구니 스님께서 한번 군대에 오신 적이 있는데요. 그 한문 보고 바로 아시더라고요. 여기 좀 복당인데 특이하다 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한자가 이제 불교에서 쓰는 한자 많이 이렇게 통용되는 한자가 아니니까요. 그래서 이 법당이 좀 특이한데 이런 정각원 사실 학생 때는 거의 안 가죠. 학생 때 제일 안 갔던 데가 정각원 안 가고 그리고 그 박물관 거의 저도 안 갔거든요.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정각원을 사실은 좀 자주 사실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조용하고 그리고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곳 같기도 하고 또 이제 각자 이제 소원 같은 게 있잖아요. 바라임들이. 그런 거를 그냥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자주 갑니다. 8가지 바른 길 혹은 8가지 성스러운 길, 8가지 성인이 될 수 있는 길,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이 팔정도는 부처님께서 처음에 이제 완벽한 깨달음을 이루신 후에 가르침을 체계화를 했고 그 가장 최초기부터 들어가 있는 이 시스템. 첫 번째는 이제 정견이라 바르게 보는 것, 두 번째는 정사유라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, 그리고 세 번째는 정업, 바르게 말하기,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정업이라고 해서 이제 업은 이제 까르마에 해당 바른 행동, 그리고 행동에 따른 결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정명, 이제 명은 어떻게 해야 바른 생활, 그러니까 직업적인 것과도 관련이 될 수가 있겠죠. 어떻게 하면 본인의 삶을 다른 사람의 해를 안 끼치고 유지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정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여기서 정지는 뭐 수행 그러니까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신적인 종교적인 수행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더 나은 뭐 더 나은 아들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더 좋은 남자친구가 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정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우리가 지금 온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이렇게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해야 될 일 때문에 갑자기 스트레스를 확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성 친구에게도 갑자기 평상시와는 다르게 되게 짜증을 내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이런 것을 어떻게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끝이 정이라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맑은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상과 이렇게 맞닿으면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.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해본 적이 없거든요. 그리고 그럼 내가 안 했으니까 없었던 이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지도 않았고 또 이렇게 정말 보기 좋잖아요.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되게 잘 만들어진 새로운 문화가 대학 문화인 것 같습니다.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졸업식에 가지 않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절에 들어가서 그래서는 개인적으로는 올라간 적은 없습니다. 흰색 코끼리는 부처님이나 혹은 아라한 혹은 그 수행을 잘 하고 계시는 이 스님을 상징을 합니다.
그러면은 재미난 것이 동대에는 왜 그럼 흰색 코끼리가 있는 게 아니라 회색 코끼리, 엄마 아빠랑 아가 코끼리가 이렇게 있느냐, 이거를 흰색 코끼리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을 몰라서 이거를 이렇게 해놓은 건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. 학교는 기본적으로 좀 가족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혼자서 뭐 잘 살고 혼자 성공하고 이럴 게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어요, 학교에서요.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좀 따뜻한 분위기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아기 코끼리도 있고, 뭐 아기 코끼리라서 그걸 쉽게 올라탄다 이런 게 아니라, 예. 법정 스님께서 번역하신 이 법구경 그리고 수타니파타가 있거든요. 그 책은 정말 조금 이렇게 법정 스님의 이 뭐라고 해야 되죠? 이 올곧고 서리빨같이 차가우면서도 좀 서늘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, 왜냐면 웬만하면 살면서 이게 타협이 다 되는 게 보통 우리 사람들이잖아요. 근데 그렇게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깨어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. 저는 그래서 법정 스님의 물론 다른 번역들도 좋지만 법구경, 단맛바다는 원래 인도에 있었던 불경 부처님의 이 말씀을 담은 것인데 이것이 이제 번역이 많이 돼 있잖아요.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돌아가신 법정 스님의 번역이 가장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추천하고 싶고, 그러면 어떻게 그거를 읽어야지 되느냐, 이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, 네, 저는 기본적으로 타종교와는 조금 불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혹은 장점 중에 하나가 너무 이것이 맞다, 요거 외에는 조금 뭐 이단이다 혹은 외경이다 혹은 뭐 진짜가 아니라는 식으로,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오픈 마인드로,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하게,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불경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 적힌 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정도. 연꽃의 비유가 빨리어 초기경전에서부터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연꽃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이미지와 비유, 상징, 은유, 이런 것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는 텍스트들, 경전들 안에서 정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. 우리가 그 불교를 이렇게 불자가 되는 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, 교학 체계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철학적으로 심오해서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, 대체로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런 은유, 비유, 이런 쉬운 가르침들에 이끌리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. 그런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연꽃입니다. 그 진흙에서 피어나는 연꽃인데 그 연꽃이 진흙에 물들어지지 않고 정말 깨끗한 상태로 피어나고, 뭐 이런 이미지가 초기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그 비유로 사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장 불교 문화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꽃은 연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, 자연스럽게 동국대의 이 교화도 연꽃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박물관, 그리고 중앙도서관 안에도 고문원 자료실이 있고, 그리고 사실 불교학과 관련한 자료는 다른 대학교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, 국내에 있는 다른 어떤 대학교들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동대가 잘 갖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연구 공부하기에는 좋은 장소다. 외부에 계신 분들이 학교에 오시면은 사실 좋은 거는 정각원을 가보시는 게 불교적인 이런 분위기를 느끼시는데 좋고, 도서관은 사실 그냥 일반 다른 대학 도서관들과 비슷한 형태로 지어졌잖아요. 특징이 저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의 말씀이 하나의 이 경전으로만 전해지는 거는 아닙니다. 예를 들어서 한문경전이라고 하면은 팔만대장경이 있지만, 팔만대장경이 유일한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한문대장경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거란에서 만들어진 대장경도 있고, 다른 청나라 때 만들어진 한문대장경도 있고, 여러 가지 한문대장경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상당수가 동대학교 안에 보관이 되어 있고, 물론 복사
인쇄본일지라도요. 그런 것도 있고, 또 불교학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많은, 양적으로 가장 많은 자료가